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연여학원의 전우윤 원장이라고 하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지니 아빠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사회 및 이제 뭐 가이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설명을 해주실 분은 일리노이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은 우리 최영석 지사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쇼울라 에듀케이션 이제 보스턴에 있는 교육재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최영석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국 사무소를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한번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패스웨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옷도 좀 편하게 입었어요. 네, 빨간색. 제가 오늘 더워서 이렇게 입은 건 아니고, 오늘의 컨셉은 좀 저번에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게 약간 조금 좀 딱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유학 다녀온 삼촌의 느낌으로 우리 조카들이 유학을 가면 어떻게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자리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예, 일리노이 시카고. 일리노이 시카고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제시카. 제시카 일리노이 기생충에서 네, 제시카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박소담 우리 그 연기자가 맞습니다. 예쁘게 연기를 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그 큰 반향도 일으키고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 일리노이 시카고가 바로 이 대학교입니다. 일리노이 시카고. 자, 먼저 이제 저희 유학원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9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미국, 캐나다,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거의 매일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직원들은 한 11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어학연수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정규대학교, 미국, 뭐 캐나다,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정규 대학교들을 이제 속을 이제 좀 더 집중해서 하고 있는 대학교 중에 하나, 유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같이 이제 일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러고요. 혹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이제 그 창의 밑에 창 보시면 Q&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Q&A 창에 클릭을 하시고 채팅처럼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혹은 이제 끝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 어떤 대학교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먼저 이렇게 동영상 먼저 한번 보고 제가 시작합니다. This is opportunity. This is for the students. Chicago's Public Research University. This is Discovery. This is a way of life. UIC keeps me involved in the community. I will change the world because of UIC. 네, 여기까지 이제 동영상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느낌이? 이게 빨간 중간에 이제 마스코트. 빨간 드래곤. 얘가 이제 일리노이 대학교 시카고의 상징인데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한번 이게 학교 담당자분 오셨을 때 제가 간곡히 제가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을 받았습니다. 저희 늦둥이 때문에. 네. 근데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리노이 대학교라고 하면 일리노이 대학교 우리가 흔히 또 아는 게
일리노이 대학교 얼바나 샴페인이 굉장히 좀 명문 대학교고 높은 랭킹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얼바나 샴페인도 있고 일리노이 시카고도 있고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정말 이제 좋은 질문이세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주립대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미국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립대, 그러니까 주립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립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에서 이제 관할해서 그다음에 주의 어떤 펀드라든가 그 재정 비용으로 세금을 어떻게 보면 운영될 학교들인 건데요. 이제 일리노이에서 이제 주립대학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라고 해서 이제 붙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설명드릴 학교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앳 시카고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캠퍼스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얼바나 샴페인, 그다음에 UIUC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스프링필드가 또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서 보통 UIS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UIUC 또는 UIC 2개가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UIUC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리노이 주에서 가장 최고의 주립대, 그다음에 플래그십 유니버시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UIUC 특히 그 학교는 이제 공대를 많이 이제 유명하다 하는 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처음에 들어가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SAT도 좀 좋아야 되고 아니면 뭐 학교 다닐 때 AP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공부했던 학생들은 이제 바로 1학년 때 가기는 힘든데 학생들이 이제 일리노이 같은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UIC를 가서 학생들이 편입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같은 주 일리노이 주 안에 같은 주립대학교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 편입했을 때 뭔가 이렇게 약간 더 좀 유리한 점들이 좀 실제로 있나요? 어떻게 보면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유리하다는 의미는 이제 UIC를 갔으니까 뭐 더 잘 뽑아준다 약간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교육 시스템이 같다 보니까 입학을 했을 때 이제 학점 누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학점 누수가 없다는 말은 같은 교육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뭐 UIC에서 뭐 메카니컬 엔지니어링으로 2년 동안 공부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UIC로 편입을 했다 하게 되면 거의 뭐 99% 모든 거의 과목이 그대로 다 인정이 된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뭐 UIC를 다녔는데 뭐 UC를 가면은 또 UIC 학생 더 뽑아주나? 약간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같은 시스템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뭐 팔도 안으로 굽잖아요. 하니까 뭐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비슷한 학점이면 좀 더 뽑아필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을 하죠. 학점은 이제 완벽하게 다 트랜스퍼 가능한 거니까요. 그 실제로 뭐 편입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미국이 이제 UIC에서 UIUC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실제 미국에서도 편입이 이제 사실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UIC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에서 UIUC에서 이제 뭐 UIC에서 몇 점 학생들이 뭐 GPA가 몇 점 이상이 우리 학교 붙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그쪽 담당자가 이제 얘기를 했던 거에 따르면 이제 공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공대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UIUC 자체가 공대 전공들이 거의 미국에서 항상 탑 10 안에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대가 아닌 전공들은 뭐 3.2 정도만 돼도 학생들이 많이 트랜스퍼를 해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대 같은 경우는 한 3.5 이상을 GPA 4.0 맞죠? 3.5 이상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만 주의하실 거는 이제 바이오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쪽은 UIUC는 거의 편입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이제 그 의미는 이제 뭐 UIC여서 안 받아준다는 게 아니고 UIUC 자체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바이오 엔지니어링 쪽은 편입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그냥 문을 닫아놓은 거예요.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전공들은 이제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뭐 바이오 쪽은 UIC도 좋기 때문에 뭐 좀 이따 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UIC 학생들은 이제 뭐 바이오 쪽이라 해서 뭐 UIC를 무조건 간다?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사실 이제 이게 랭킹 순위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는 그게 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긴 한데 미국에서의 이제 UIC 일리노이 시카고의 순위는 한 어느 정도 되는 학교인가요? 네, 일단 뭐 순위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미국 대학 랭킹이다라고 하게 되면 US 뉴스 월드 레포트 그 랭킹을 많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랭킹에 따르게 되면 이제 UIC가 이제 132위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랭킹이 보면은 이제 UIC가 이제 학교 수준에 비해서, 그러니까
랭킹이 좀 저평가돼 있다는 말을 현지에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랭킹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졸업생들의 기부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얼마 됐는지 연구 실적을 많이 보는 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랭킹이 상당히 좋은 학교들이 보통 사립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오래됐고 졸업생들의 기부가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높은데, 실제로 이제 UI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대학 랭킹은 뭐 132위도 사실 좋은 랭킹이긴 하지만, 근데 더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이 학교가 설립이 된 거는 1980년도예요. 근데 물론 얼마 안 됐네요. 네, 진짜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 좀 짧다 보니까 그 전에 이제 기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저평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이 학교의 전신이라고 하게 되면 그 전에 학교가 사실은 이제 메디컬 스쿨이에요. 그 시카고 쪽에 있던. 근데 그 학교들은 이제 1800 후반대 있는 거고, UIC 이제 거기 학교들이 합병되면서 이제 종합대학으로 변형이 된 게 그때 이름이 이제 UIC로 된 겁니다. 근데 US 뉴스 월드 리포트에서 보는 거는 이제 합병된 이후에 UIC 딱 1980년대부터만 그런 걸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랭킹이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학교가 좀 이따 뭐 랭킹도 이제 말 나온 김에 네.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과 랭킹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그 말은 즉 어떤 뭐 학생들의 기부라든가 졸업생들의 기부라든가 연구 실적 뭐 그런 거를 떠나서 학생 앞으로의 이제 발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학교가 거의 모든 전공들이 미국 내에서 탑 50, 60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US 뉴스가 아닌 이제 외부, 그러니까 미국 내 기관이 아닌 외부에서도 뭐 QS라든가 뭐 다른 이제 랭킹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세계 대학 랭킹인데 거기서는 오히려 UIC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QS 월드에서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전 세계 대학 랭킹을 그렇죠. 뽑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그 기관에서 발표한 게 지금 UIC가 미국 내에서는 랭킹 43위로 보는 겁니다. 사립대 포함해서.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떤 커리큘럼이라든가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잘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제 UIC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의대, 약대, 치대 그쪽으로 시작한 학교예요. 그렇죠. 그래서 헬스 사이언스 쪽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치과 의사, 시카고에서 이제 일한 치과 의사가 거의 60% 이상이 다 전부 다 UIC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동영상가 쭉 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외국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앉아서 블라블라블라 뭐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전부 다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잖아요. 예, 전부 맞아요. 다 예. 사실은 UIC 의대 학생들이에요. 의대 그래서 학생들. 이제 미국 이제 시카고에서는 이제 뭐 UIC가 어떤 느낌이냐라고 여쭤보셨잖아요. 하게 되면 시카고에서는 사실 의대, 치대, 약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상당히 더 강한 학교인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국제학생도 사실 받기도 하는데 사실 들어가기 쉽진 않아요. 이제 뭐 UIC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도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헬스 사이언스 쪽,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쪽, 그리고 사실 비즈니스도 괜찮고요. 그리고 뭐 통계학이라든가 수학과 그쪽으로도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학교. 특히 이공계 쪽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언급드리자면 이제 그런 건축학 관련된 쪽. 건축. 네, 워낙 또 시카고가 또 그쪽이 워낙 또 그렇죠, 강한 그렇죠. 도시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새로운 인포메이션도 계속 좀 진행해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뭐 랭킹은 현재 UIC 미국 내에서 이제 132위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 랭킹을 제가 좀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UIC를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 같아요. 이제 일단 시카고라는 아까 동영상도 보셨지만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정말 딱 미국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미국에 있는 도시 중에, 그러니까 제가 뭐 UIC를 이제 시카고를 어떨 때 이렇게 비교를 설명드리자면, 약간 뉴욕과 그다음에 보스턴을 합쳐놓은 도시가 약간 UIC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카고 도시가요. 그래서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뉴욕의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번화가 상당히 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시카고가 예전에 그 도시가 이제 큰 불이 났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걸 재건하다시피 해서 세웠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건축도 이제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적인 어떻게 보면 특히 뉴욕 같은 어떤 대도시의 느낌도 있으면서, 또 하나는 이제 보스턴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사람도 되게, 그러니까 우리 서울하고 비슷해요. 보스턴이. 그러니까 사람도 되게 많고 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제 그런 느낌을 본다 한다면 사실은 또 UIC가 또 보스턴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 친절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카고 이렇게 한 뭐 영화 뭐 배경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 딱 그냥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제가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여행을 이제 보스턴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 다른 지역을 갔던 학생들은 전부 다 나는 보스턴이 제일 좋아요. 뭐 뉴욕 갔다 왔어도 나는 보스턴이 좋아요. 이제 그런 학생 되게 많았어요. 보스턴 워낙 이제 만족도 높으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시카고로 다녀오면 학생들이 정말 나 시카고 갈 걸 이제 그런 말을 저는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스턴의 느낌이 있으면서 훨씬 더 큰 도시, 대도시 느낌이 갖고 있어서 UIC가 훨씬 이제 그런 시카고가 상당히 학생들한테 만족도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큰 대도시죠. 네, 맞아요. 가보긴 했는데 밤에 정말 번쩍번쩍 멋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밤에 어디 가셨어요? 그냥 거리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네. 뭐 시카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샤드? 그러니까 네. 뭐 몇 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네. 한국 음식도 좀 드셨어요? 한국 음식은 안 먹고요. 제가 네. 이제 거기까지 가서 한국 음식을 저는 이제 잘 안 먹고 출장을 자주 가니까 이제 거기 있는 그냥 음식 먹었는데 뭐 괜찮더라고. 태국 음식도 네. 한번 먹었던 것 같고 그냥 웨스턴으로 한번 먹었던 것 같고. 시카고 가시면 시카고 피자를 한 꼭 드셔보셔야 돼요. 그렇죠. 시카고 네. 피자도 먹어봤습니다. 그래요? 먹어봤는데 네. 맛있긴 한데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피자랑 조금 달라요. 네. 피자라고 해가지고 약간 뭐 사발에 담긴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의 네. 피자인 건데, 근데 이제 안에 뭐 소스도 많고 해서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아이고, 네. 일단 뭐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미국 유학 간다 하게 되면 대도시를, 특히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대도시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대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서울, 뭐 대도시를 이제 많이 생각하는 건데, 시카고가 이제 워낙 큰 도시이기도 하고 또 대도시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물가가 좀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러니까 뭐 물가 아주 싼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보스턴 아니면 뭐 뉴욕보다는 물가는 좀 저렴한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뭐 바다가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는 아니고요. 오대호. 그렇죠. 오대호. 그래서 이제 미시간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심지어 여기 파도도 쳐요. 그러게요. 상당히 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끝에가 안 보여요. 어마무시하게 수평선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워낙 또 이제 시카고가 이제 그런 이제 또 예술에 그다음에 또 건축적으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조경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들 보면은 이제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많은 대학들 사실은 이제 대도시 어떻게 다운타운에 있는 대학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보스턴 쪽이나 뉴욕은 이제 워낙 도시가 크다 보니까 다운타운 쪽에도 있는 학교들이 몇 개 있긴 한데, 많은 이제 대학들이 이제 다운타운 쪽에는 많이 없고 이제 외곽 쪽 또는 이제 뭐 컬리지 타운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UI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다운타운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면 우리나라 이제 금융 관련된 막 그런 막 건물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동네.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하철 타게 되면 한 10분도 안 걸립니다. 여기서 지하철 쭉 타고 가면 되고요. 차이나타운 좀 밑에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보면은 이제 캠퍼스에서 보게 되면 그냥 바로 그냥 다운타운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예전에 이제 UIC에서 공부하셨던 이제 그런 이제 한참 뭐 한 80년대, 뭐 90년대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다운타운까지 걸어도 다녔대요. 근데 뭐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겠지만 힘들겠지만 뭐 지하철 있으니까 지하철 타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부분은 이제 UIC 어떤 랭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나와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체 대학 랭킹은 이제 미국에서 132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훨씬 더 평가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학교가 이제 보통 미국에서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제 이런 이제 주립대 형태를 가면 참 좋은 게, 그러니까 NCAA라고 보면 이제 그런 그 스포츠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1군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괜찮은 주립대학이다 하는 학교들이 보통 다 스포츠 팀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보통 그 리그가 이제 1군인데 이제 UIC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UIC에 장점한다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적인 부분은 학생들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또 도시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추후에 뭐 인턴십이라든가 어떤 문화활동, 그다음에 어떤 네트워킹 하기에 참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뉴욕의 어떤 그런 매력을 좀 같이 느껴볼 수가 있지만, 뉴욕은 뭔가 좀 너무 복잡하고 물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이뤄갈 수 있는 이제 학교가 이제 UIC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제 주립대학 마찬가지로 UIC도 보면 이제 종합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전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이 이제 뭐 헬스 사이언스 쪽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물리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재활치료. 근데 참고로 뭐 물리치료, 재활치료는 미국에서 거의 석사 과정으로 다 넘어갔어요. 예전에는 그 학부도 있었는데 요즘 다 석사로 넘어가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학부 때 여기 전공 뭐 키니시올로지나 엑서사이즈 사이언스 뭐 이쪽 전공을 하고
이제 석사를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키텍처 보면은 이제 전공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아키텍처는 오늘 뭐 시간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석사를 뭐 가고 싶은 학생들도 있어요. 학부 때는 내가 뭐 건축 전공은 아니었지만 나는 석사를 내가 건축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UIC는 석사 갈 수 있는 트랙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나 뭐 음악 관련된 그다음에 비즈니스 쪽도 에듀케이션 쪽,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떤 의미있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뭘까요? 저 궁금하네요. 네. 뭡니까? 네.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스템 전공이라고 스템, 그렇죠.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죠. 그래서 우리 뭐 쉽게 표현하게 되면 이과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 전공들 전부 다 이제 스템이고, 참고로 이제 뭐 스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사람들 스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이공계에서 취업이 뭐 잘 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제 OPT를 하는데 일반 이공계 쪽 전공이 아닌 전공들, 그러니까 특히 여기 보시는 거죠, 뭐 건축 쪽이라든가 뭐 교육학, 이제 보통 그런 전공들은 이제 OPT,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이제 OPT 기간인데, 그게 보통 1년을 줘요. 근데 스템 전공들은 1년 하고 나서 더 추가를 해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스템 3년 기간이라는 거를 이제 보고 이제 국제학생들이 이제 많이 그쪽 관련 전공을 많이 하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전공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비즈니스는 이과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전공 중에서 보면 이제 여기 UIC 같은 경우는 인포메이션 앤 디시전 사이언스 이쪽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로지스틱스,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전공, 비즈니스 학부에 있으면 그쪽 전공들은 이 정도 스템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1년 OPT를 1년 하고 나서 더 또 연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은 이제 다 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인문 상경,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이 전부 다 이제 뭐 리버럴 아츠 앤 사이언스인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이과 계열 이제 관련된 전공이잖아요. 근데 그쪽 이런 전공들 같은 경우가 이제 스템 전공이고요. 뭐 그 외에도 학생들이 이제 뭐 원하는 전공도 있으면 꼭 스템에 상관없이, 저는 뭐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꼭 스템에 상관없, 뭐 스템만 뭐 다 중요하다라고 보기보다는 학생이 이제 좋아하는, 그리고 보통 학생이 잘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전공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뭐 딱 추천하는 전공 이런 거 없나요? 추천하는 전공이요? 어떤 걸 추천해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데, 만약에 제가 원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역으로 원장님이 지금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과 나오셨죠? 이과 나왔어요. 그럼 이과였으면 이제 만약에 여기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때 당시에 고3 때, 그때는 이제 우리는 뭐 대학교만 보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꼭 하고 싶었던 전공 있으셨어요? 그때 저도 뭐 이렇게 딱 구태여 딱히 뭐 이렇게 전공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여쭤본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특히 뭐 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3이 될 때까지도 사실 자기 전공을 못 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렵죠. 너무 어렵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링 쪽을 나오긴 했는데 대학교 한 3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과가 정확히 뭘 하는 건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약간 사실 살짝 당황도 좀 하긴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전공을 정할 때 어느 정도 학생의 적성이나 뭐 이런 좋아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추출을 해서 맞는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취업이나 뭐 이런 거가 좀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부모니까 저희 이제 큰아들도 이제 유학 중인데, 뭐 이제 군대 갔다고 지금 잠깐 휴학해서 이제 알바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취업이 잘 되고 장래 진로가 좀 그나마 이제 괜찮은 데를 이제 선택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랬을 때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좀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약간 어떤 맞는 전공이 뭐 있을까요? 뭐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이제 조금 더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전공인지 모른다라고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 생각하시는 게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앞으로 유망 전공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냥 뭐 다 그냥 제하고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린다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있을 것 같은,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학생들이 정말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 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쪽. 전공을 많이 선택을 하기를 그렇죠. 이제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파생되는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이 이제 바이오 쪽도 이제 부전공하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추출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바이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공에서 바이오만 앞에 붙게 되면 연봉이 2배로 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바이오만 앞에 붙으면.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스태틱스가 있다 하게 되고 바이오 스태틱스나 뭐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빌 엔지니어링인데 뭐 바이오 시빌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 친화적인 뭐 그런 또 건축이나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뭐 바이오 쪽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학생은 수학을 좀 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통계학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뭐 통계학이 있고 어떤 뭐 계산하고 통계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통계학 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일반 기업에서도 사실은 많이 가고요. 근데 IT 회사들, 특히 뭐 구글이라든가 그런 회사들도 보면 항상 데이터 DB 관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리고 사실은 빅데이터 이쪽이 원래 이게 그 맞아요. 리소스가 이제 통계학에서부터 올라오고 빅데이터하고 AI도 사실은 이게 많이 맞습니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그런 전공도 어떻게 보면 융합된 전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적인 그런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통계학, 뭐 수학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수학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또 소양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제 융합된 전공들인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전공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유로사이언스, 사실 유로사이언스도 사실은 이제 AI 쪽이 사실 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근데 뭐 나는 유로사이언스를 하면서 나는 부전공을 뭐 통계학 아니면 뭐 심리학을 하고 싶어, 아니면 사회학, 그런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럴 거예요. 뭐 지금 막 결정되지 않을까,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떨까 이제 고민하실 텐데, 일단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제 3학년 갈 때까지 정말 어떤 전공 잘 공부인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 때 50%가 전공이 바뀝니다. 50%가요? 네, 학생들이 많이 바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공 전과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은 전공 전과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그걸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이제 악용하는 그렇죠. 합니다. 미대로 들어갔다가 비즈니스로 나오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교포 자녀분들 같은 거 보면 이제 처음에 입학할 때는 제너럴 스터디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3, 4학년 때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전과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뭐 학생들이 근데 꼭 뭐 그걸 이용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부하다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학생은 이제 버클리 음대를 왔던 학생이 봤는데, 그 학생이 이제 정말 한국에서는 정말 보면 되게 속썩이고 왜 그렇게 뭐 기타만 치냐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제 버클리 음대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왔는데, 그 학생은 또 오히려 거기서 현재 전과를 그냥 해서 오히려 그냥 비즈니스 쪽으로 바꾼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전과가 정말 쉽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지금 뭐 너무 뭐 부모님들이 뭐 자녀분들한테 너무 푸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대학 교육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을 갔을 때 그 직업을 잘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얻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학생이 뭐 특히나 미국은 전과도 쉽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뭐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문과, 이과 정도만 나눠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루트는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제일 심플한 건 수학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거가 제일 맞아요. 포인트긴 합니다. 제가 본 거. 근데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간혹 어떤 학생들은 이제 나는 수포자야, 이제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수학 포기했는데 IT 이거 좋은데 나 컴퓨터 사이언스 가야지, 엔지니어링 가야지, 뭐 바이오 해야지. 저는 말립니다. 힘듭니다. 사실 이제 못 따라가요. 물론 이제 학생이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데 못 할 수는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본인 자체가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이 이과를 간다, 저는 절대 말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3, 4학년 되면은 사실 수업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과 계열, 이제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이런 이과 계열 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 지금 수학을 못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좋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너무 싫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랭킹에 네.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 랭킹 어떻다, 예, 뭐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패스웨이에 대한 저번에 말씀드릴 때 아마 그때 이사님도 한번 여쭤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랭킹이 좋으면 뭐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기분이 좋아집니다. 예. 자기 학교가 랭킹 좋으면 기분 좋은데, 예. 근데 사실 이제 그것보다는 이런 이제 과 랭킹 같은 경우는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 와닿는 어떻게 보면 랭킹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뭐 비즈니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보면 그러니까 UIC가 우리 아까 봤으면 전체 대학 랭킹으로 132위지만 비즈니스로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랭킹 44위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학생이 비즈니스로 44위 학교를 갔다라고 하게 되면 웬만한 사립대학들, 주립대학들을 다 제치고 4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이언스, 뭐 수학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미국 39위면은 웬만한 뭐 아이비리그 탑 주립대학들하고 거의 어깨를 같이 하는 수준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이쪽 관련된 전공, 뭐 엔지니어링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쪽 관련된 전공 학생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학생이 뭐 지금 나중에 뭐 이제 어떻게 입학해야 되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지금 이 내용을 딱 보셨을 때 내가 미국 내에 있는 뭐 산업공학을 갔는데 탑 60위권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게 되면 학생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이 랭킹은 전공 랭킹은 특히 이제 교수님의 연구 성과, 그다음에 특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두고 사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 랭킹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전공 그러니까 랭킹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학교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리고 어떤 기준을 그나마 세운다 한다면 그래도 과 랭킹이 내가 좋아하는 랭킹과, 그러니까 좋아하는 전공과 좀 매치가 되고 좀 높다 하게 되면 그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인 거죠. 네, 그렇죠. 다 이게 랭킹 높은 것들이 한국 학생들이 좋아하는 랭킹들이 전공들이 많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이 학교가 어떤 뭐 리서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아카데미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제공하는 거, 이제 그런 내용들인 건데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뭐 UIC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도 좀 뭐 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조카가 뭐 유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떤 학교를 가도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갔을 때 유학을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학생들이 학교 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서포트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잘 이용을 안 한다는 게 저는 이제 사실 되게 안타까운데. 잘 못 찾아가죠 또.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그런 아카데믹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수학을 뭐 해서 갔는데 내가 수학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물론 처음에 도착해서 뭐 수학 시험도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수학 실력에 맞게 이제 반 배정이 되기도 하는데, 과목 배정이요. 근데 학생이 이제 그래도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스 앤 사이언스 러닝 센터가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수학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추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과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라이팅 센터, 특히 이제 유학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글쓰기, 그다음에 특히 이제 라이팅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 이런 이제 지원을 이제 학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학생들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뭐 친구 거 뭐 노트 빌려달라고까지 100개 쓰지 말고, 좁고 차좁고 다니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력으로 해서 정말 이렇게 라이팅 센터라든가 이런 러닝 센터를 이용을 많이 하기를 정말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도 만나기도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국제 학생이 사실 라이팅 센터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교내에서 어떻게 보면 알바 형태로 해가지고 수학 과외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 뭐 사이언스 러닝 센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 한국 학생들이 특히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수학도 과외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돈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뭐 튜터링 서비스, 뭐 이용하시는 게 정말 좋고요. 특히 이제 뭐 UIC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UIC를 입학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UIC를 만약에 학교로 직접 지원해서 뭐 미국 학생들하고 똑같이 지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물론 뭐 내신 성적, 영어 성적 뭐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또 하나 꼭 필요한 게 SAT예요. 근데 UIC에서 3년 전부터 국제 학생에 대해서 입학 전형을 하나 열어뒀어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UIC 글로벌 입학 전형인 건데, 그 전형은 똑같이 이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입학해서 똑같이 이제 UIC 학생인 건데, 단 국제 학생들한테 SAT를 다 면제를 시켜줬어요. 대신에 여전히 내신 등급
영어 성적은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영어.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UIC 글로벌로 이제 입학 전형으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 있는데 UIC 글로벌 전형으로 오는 학생들은 또 학생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서포트를 해요. 특히 이제 뭐 러닝 센터라든가 처음에 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특히 UIC 글로벌로 이제 들어오는 학생들이 사실 거의 대다수예요. 국제 학생들은. 그래서 그 전형으로 오는 학생들만을 위해서 또 이제 또 튜터링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할 때, 그러니까 공부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 수학 뭐 어려워서 나 수업 안 들어갈 거야 기숙사에서 있는데 뭐 게임만 하고 있다. 그걸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대학생이기 때문에 수업 들어가고 기숙사에서 일어나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기숙사 문 열고 닫는데 일어나 학교가 엄마 하듯이 그런 건 없어요. 대신에 학생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 UIC 글로벌 오피스 사무실 있으니까 찾아가서 나는 이런 뭐 수업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요. 아니면 생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야 하게 되면 어드바이저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UIC 글로벌 안에서도 이제 튜터링 그런 서비스를 이제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없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시카고에 대한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UIC 출신 학생들을 이제 많이 뽑았던 학교 이제 그런 회사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는 건데 워낙 뭐 쟁쟁한 학교도 워낙 많고요. 근데 뭐 결론은 뭐 그렇습니다. 뭐 국제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막 미국의 유수한 정말 좋은 뭐 회사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하게 되면 똑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뭐 베트남에서 정말 똑똑한 학생이 한양대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만약에 삼성을 들어가고 싶어. 우리나라에서 삼성 가기 사실 블루맨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베트남 학생이 삼성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한국 학생은 똑같이 경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베트남 학생이 나는 뭐 크게 생각도 안 하고 취업 준비도 안 하고 그냥 하면서 갑자기 4학년 돼가지고 저 취업할 거예요 하게 되면 이미 지금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 국제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저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봤을 때 정말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정말 다 잘하는데 근데 제일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뭐 학교 그런 뭐 네트워크나 그런 것도 이용을 잘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취업 준비를 너무 늦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취업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되나요? 저는 1학년 1학기가 끝나면 1학년 바로 1학기.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취업 준비를 1학년 2학기 때부터 뭘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예. 이거 핵심 정보, 알짜 정보네요. 네. 일단은 이제 UIC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국제 학생들만은 또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커리어 뭐 그런 페어가 되게 많아요. 취업 박람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취업 시즌이 되게 되면 그 기업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취업 박람회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박람회가 있게 되면 내가 꼭 4학년 돼서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1학년 때부터라도 2학년 때부터라도 그런 거를 자주 방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취업 담당자 그런 인사과 있는 사람들도 만나서 솔직히 이제 뭐 얘기도 좀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좀 감각을 좀 키우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이제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많이 참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UIC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거를 꾸준하게 계속 준비를 시켜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이거를 일찍 시작해야 되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거를 내가 4학년 취업할 거를 준비하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답은 인턴십에 있어요. 인턴십. 네, 학교 다니면서 인턴십을 꼭 학생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인턴십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는 그 과정 어떻게 보면 뭐 취업 어떤 곳에서 인턴십을 해야 될지 리스트도 한번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력서 준비도 해야 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추천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추천서도 어떻게 보면 뭐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에 있는 어떤 패컬티한테 받는다든가 그 모든 과정이 인턴십에 있던 모든 과정이 졸업할 때쯤에 취업할 때 그냥 우리가 프로세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턴십 한번 했던 학생들은 취업 준비를 이미 한번 했던 학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을 했던 학생들은 이미 취업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미국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취업할 때도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취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름방학 때 뭐 한국 와가지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고 또 가서 이렇게 공부만 하지 말고 여름방학 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이 여름방학 때 뭐 하는지 봐라라고 해요.
전부 다 인턴십 하려고 혈안해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정답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또 인턴십을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그쵸.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조금 여행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음. 그래서 미국 여행도 좀 해보고 아니면 뭐 어떤 발론티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학교 안에서 하는 것도 되게 많고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은 처음에 1학년 때 이제 학교 교내에서 뭘 했냐면 학생 그 다이닝 센터, 그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에서 일했던 거는 이제 사실 이제 접시 수거되면 이제 식기세척기 넣는 이제 그거였는데, 근데 뭐 그게 뭐 좋고 나쁘다라기보다는 저는 그 학생이 그걸 처음부터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래 있는 사람들도 점점 인맥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2학년 올라갔을 때는 뭘 했냐면 학교 앰버서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맥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국제학생들도 오게 되면 또 국제학생도 따로 또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국제학생들 대표로 해가지고 깃발 들고 다니면서 학교 설명도 해주고 예, 이제 그런 거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3학년 때 그 학생이 뭐 했냐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이제 NGO에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일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에서 그런 거 활동을 했기 때문에 또 3학년 인턴십 할 때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근데 1,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한 학생이 갑자기 내가 3학년 때 인턴십 여름방학 때 4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십 해야지. 예, 회사들이 그 친구를 뭘 보고 뽑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다. 오히려 공부 GPA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경험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또 실제 그런 학생들이 영어도 잘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URC 글로벌에서는 이제 특별히 또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1학년 2학기, 그러니까 총 4학기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학기 때는 이 학생이 이제 예를 들어 취업에 대한 한다 되면 뭐 이제 이력서 준비라든가 그다음에 내 뭐 어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나하나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이룩하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이거는 이제 보통 2학년 1학기가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버레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들이 국제학생 더 유리한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빠른 학생들은 보통 2학년 여름방학 뭐 인턴십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2학년 2학기 때 이제 계속 이제 멘토도 만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되는지 뭐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커리어 페어 취업 박람회도 뭐 참가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 됐을 때는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정말 그때까지 못했다 하게 되면 3학년 2학기 여름방학 인턴십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정말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보면 그러니까 UIC 글로벌 공부했던 학생들은 그래서 결론은 3학년 그 보시게 되면요. 이게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끝나면 이미 취업 준비가 다 끝나 있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끝났을 때. 근데 학생이 4학년 1학기 돼서 나 취업 준비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미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인턴십들은 보통 방학 때 하잖아요. 네, 방학 때 많이 하죠. 이때 보통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유급 인턴십이 좋으세요? 무급 인턴십이 좋으세요? 유급이 좋긴 하지만 네. 잡 포지션이 좀 낮을 것 같고요. 네. 무급은 페이는 없지만 잡 포지션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CPT를 하게 되면 이제 OPT를 못 하게 되는 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나요? CPT랑 OPT랑 연관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게 무급이면. 근데 무급이면. 근데 이제 유급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해져요. 근데 유급이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CPT랑 OPT 이제 그것도 좀 약간 연결돼 있기도 하는데, 근데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인턴십을 통해서 뭐 돈을 벌야겠다라고 하는 인턴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제학생들한테는 기회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도 보통은 유급보다는 무급 인턴십을 많이 하는 게 무급 인턴십이 보통 퀄리티가 더 좋아요. 그리고 유급 인턴십은 실제로 이제 막상 가보면 정말 이제 뭐 정말 구글이라든가 그런 유급 인턴십이 아니다라고 치면 일반 회사에서 유급 인턴십이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잔업무를 시키기 아니라 정말 저렴하게 인력을 쓰기 위한 거지 정말 어떤 뭐 경험을 쌓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급이면은 오히려 회사에서도 훨씬 더 많이 신경도 많이 쓰고요. 네, 물론 이제 뭐 무급이라 하더라도 교통비는 줍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무급 인턴십이 오히려 더 좋은 인턴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꼭 유급만 찾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제 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학교 안에서 그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뭐 동아리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UIC도 이제 그런 게 보통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도 저도 꼭 강조하고 싶은 게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인맥을 넓혀가는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럽이나 오거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교수님이라든가 그런 패컬티가 꼭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도교수 뭐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리더가 있어요. 네. 학생들끼리만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3학년, 4학년, 뭐 1학년 뭐 다양한 학생들 모였기 때문에 특히 1학년 때부터 이렇게 활동할 수 있으면 우리가 3, 4학년 때 학생들이 어떤 분이 어려움이 있고 뭘 준비하구나 미리 또 옆에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그런 오거나이제이션, 이런 동아리 활동 같은 그런 활동을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뭐 모임들은 뭐 정말 꾸준하게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있었다가 없어지고 있었다가 이렇게 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한때 뭐 AI가 너무 관심이 좋으니까 우리 AI 관련해서 우리 한번 오거나이제이션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들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최대한 이런 거를 많이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학을 했다라고 치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제가 이전 웨비나 때 이제 뭐 패스웨이라든가 뭐 어떤 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혹시 또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UIC를 입학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글로벌 전형으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트랙이 크게는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트랙은 학생의 내신 등급, 그다음에 영어 성적에 따라서 트랙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뭐 영어를 뭐 잘하니까 뭐 좋은 트랙이고 영어를 못하니까 나쁜 트랙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어는 말 그대로 그냥 언어일 뿐이에요. 물론 한국에서 영어 잘하면 어이구 공부 잘했네라고 하겠지만, 근데 미국에서는 영어는 그냥 말 그대로 언어인 뿐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영어 또 하면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처음에 학생이 만약에 내신 등급이 4등급 이상이고 그다음에 영어 점수가 토플 80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에서 보통 요구하는 영어 점수가 토플 80점 이상이에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래 국제학생이 토플 80점 이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대학교 수업은 그래도 따라올 수 있는 정도 실력이 되겠구나라고 보고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토플 80점 이상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영어 그런 관련된 수업이 바로 없고 그냥 바로 이제 그러니까 미국 학생들은 바로 수업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특히 국내 입시 준비했던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도 힘들고, 보통 이제 조교학 갔다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뭐 국제고라든가 뭐 외국에서 유학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가능하죠. 근데 국내에서 한 번도 뭐 수능만 준비했는데 갑자기 나 토플 8점 맞아서 미국 대학에서 바로 시작해야겠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어떤 옵션이 있냐면,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서 5등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토플이 70점대, 그러니까 70점대면 아직도 못하는 건 아니에요. 70점도 사실 바로 나오기 힘든 점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학생들 80점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대학교 수업을 미국에서는 듣는데 대신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영어 보강 수업, 그러니까 대학 영어 보강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토플 7점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예 그 1년을 다시 한번 늦춰졌어야 돼요, 학기가. 그럼 너무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UIC 글로벌 전형, 특히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너가 지금 토플 70점이니까 좀 간당간당하니까 너가 대신에 입학을 시켜줄게. 왜냐면 너가 학업적인 능력은 되니까. 하지만 너가 영어 좀 부족하니까 미국에서 수업 들을 때 대신에 일주일에 한 과목 정도는 너 영어 보강 수업을 들어. 하면서 1학년을 같이 똑같이 시작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장점인 거죠. 시간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토플 7점도 사실은 이제 쉬운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토플 60점대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 가지 또 옵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 3학기 이제인 건데, 아까 뭐 아이디 뭐 2학기짜리는 이제 봄학기, 여름학기, 뭐 가을학기, 가을 뭐 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1학년이 끝났다 하게 되면 3학기로 가는 건 이건 뭐냐면 이거는 토플 60점대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 토플 이쪽이면 60점대다 하게 되면 원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토플 60점이어도 입학은 그래도 시켜준다. 대신에 영어 보강 수업이 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 3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봄에 갔다라고 하게 되면 봄 듣고 여름 학기도 듣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 듣고 그다음에 1년 딱 마치고 나서 1학년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요새 우리 한국 학원들이 토플이나 IELTS 학원들이 굉장히 점수를 잘 끌어올려 주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해서 우리나라에서 영어 등급 한 2, 3등급 맞은 학생들이 빡세게 그냥 몇 달 하면 사실 80점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저는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토플이 80점 정도가 나오더라도, 뭐 80점, 85점 나오더라도,
한국에서만 공부했던 학생이면 웬만하면 이렇게 패스웨이 2학기짜리를 들어갔다가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게 또 토플 80점 맞는 거가 이게 정말 실력이면 좋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요령 점수가 굉장히 많이 껴있거든요. 우리 토익 점수 막 만점 이렇게 막 나오듯이 그런 게 좀 많아갖고 이렇게 한 2학기짜리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충분히 적응하고 그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죠. 제가 볼 땐 늦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기간은 똑같으니까. 네. 진짜 이게 한국에서의 영어 이렇게 토플 성적이 정말 영어 실력은 아닌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건 좀 정말 유념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 이거를 뭐 2학기 3학기로 가야 될까? 나 토플 8점 있는데, 아니면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에서 이제 오퍼 받은 대로 일단 가셔도 돼요. 왜냐면 학교 도착하게 되면 영어 시험은 또 다시 봐요. 다시 보는 그래서 토플 80점을 맞았다라고 해도 현지 도착해서 만약 토플 점수가 좀 그러니까 현지에서 영어 시험 잘 안 나왔다게 되면 어차피 2학기 뭐 3학기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영어는 이제 가기 전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공계 학생들은 뭐 수학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이제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때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게 좀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거기서 수학 시험을 봐도 이게 또 영어로 수학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일반 뭐 도형이라든가 뭐 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눈대중 봐도 하겠지만 문장형으로 나오는 수학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영어도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그런 건 미리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가기 전에 준비한다면 이제 저는 그냥 영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영어가 제일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캠퍼스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뭐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세요. 뭐 시카고가 뭐 흑인도 많고 뭐 총 날라다니고 위험하지 않냐, 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뭐 시카고 가셨을 때 좀 위험하다 좀 그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이제 약간 저녁 시간, 아침부터 이렇게 돌아다니긴 했는데, 저녁 시간에 사실 이제 그 메인 다운타운을 쭉 그 트럼프 빌딩이 있는데 그걸 지나서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밥 먹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녁에 내려와도 저는 사실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솔직히. 그 밀레니엄 파크나 뭐 이런 데 다 내려왔는데, 저는 그래서 남자 어른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위험한 느낌은 사실 생각만큼은 많이 안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뭐 총도 있고 하니까 위험하지 않냐, 뭐 UIC 뭐 이렇게 시카고 뭐 그쪽 동네는 이제 뭐 흑인도 많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한데요. 근데 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뉴욕이든 보스턴이든 뭐 LA든 어느 지역이든 소위 말하는 우범 지역이라는 곳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뭐 저도 처음에 보스턴을 갔을 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동네도 잘 모르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우범지대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못 느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긴 하는데,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유학생들 갔을 때 돌아다니는 반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위험한 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위험한 데로 찾아가지 않는 이상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특히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정말 하나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뭐 밤 늦게 돌아다닌다. 그거는 사실 어느 동네든, 이거는 뭐 대도시든 정말 시골이든, 우리 시골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밤 늦게 다니는 건 사실 다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유학생들이 생활 반경권에 있는 그런 곳에서는 사실 이제 뭐 총에 뭐 위협을 받거나 뭐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뭐 학생들이 이제 뭐 밤 늦게 막 클럽을 막 다니면서 막 술 취해서 다니고 막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뭐 범죄에 대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랑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시카고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보스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대도시들도 보게 되면 그게 잘 사는 동네랑 또 우범지대라고 하는 데가 좀 겹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한 동네, 그다음에 잘 사는 동네 하게 되면 어차피 땅이 붙어 있잖아요. 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위험하다 어쩌다 좀 알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웹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뭐 범죄율 나와 있는 뭐 사이트도 있어요. 보게 되면 거기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대도시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뭐 아이오와 어디 막 시골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 당연히 범죄율도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하버드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뭐 MIT 있는 동네도 보면 그런 이제 범죄 사이트 보기에는 그쪽 막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뭐 그런 뭐 차량 졸도라든가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는 그건 어쩔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느낄 만큼 뭐 위험하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얘기가 좀 많이 돌았는데요. 뭐 UIC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동네가 뭐 위험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학생들이 생활하는 걸 뭐 캠퍼스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예, 뭐 밤 막 새벽 한두 시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면, 네, 그건 뭐 어디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동영상인데 뭐 벌써 UIC is such a beautiful place and the campus is so diverse and people are really nice here and I'm so glad I came to UIC in Chicago. As the chief of police, I make sure I dialogue not just with the students but also with parents. I have an open door policy, so at any time a parent can call and ask questions if they have any concerns about safety. UIC is a place where people are happy to see you. The location of the university is really close to downtown, and every time I'm getting off somewhere in downtown and I see all this huge beautiful buildings, I feel so good and so comfortable. The neighborhood around the school is really nice. You know, there's a lot of families, I feel. There's a lot of people out and about. One of the beneficial things about the surrounding neighborhoods, they offer a lot of ethnic and urban type of events. You can go shop, you can go to cultural festivals, you can go to different parades that's just right around the campus. UIC definitely has a small town feeling living on campus, but we also do have the big city for when you want to hang out with friends.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학생 뭐 페트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뭐라 해야 되나?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순찰 학생회 뭐 예, 뭐 약간 그런 것처럼 예. 손도부 같은 손도부 예, 손도부 예, 그 단어 생각이 안 났어요. 예. 고등학교 때 보면 손도부 그 세대이신 거 맞죠? 예, 그 세대이죠. 아, 그렇죠. 예. 예. 손도부가 있던. 예. 근데 뭐 그렇게 뭐 위협적이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우리 국제학생들도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경험도 해보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 커뮤니티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것도 돈 줘요. 예. 학교 안에서 하는 거 다 돈 줍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대한 부분인데 기숙사는 그냥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UIC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운타운이 가깝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기숙사가 다른 뭐 정말 그 컬리지 타운에 있는 그런 학교들보다 기숙사 비용은 조금 비싸긴 하는데, 근데 이제 대신 다양한 좀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비용은 보통 이제 여름 학기는 이제 기간 좀 짧으니까 뭐 3,400불, 그다음에 좀 가을 학기다 좀 길다라고 하게 되면 5,4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옵션도 이게 뭐 2인실이냐 1인실이냐 따라서 이제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근데 뭐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뭐 1인실이 좋아, 2인실이 좋아요 라고 하게 되면 어떠세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1인실이 좋죠. 비싸서 문제죠. 아니면 뭐 미국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2인실이면. 그래도 뭐 프라이버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볼 수 있으면 2인실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저는 원장님하고 사실 많이 동감을 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 세대에서는 이제 사실 이제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랑 같이 쉐어해서 써본 경험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외국에서 처음에 그렇게 경험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학생들도 이제 서로 뭐 생활 패턴도 좀 다르고, 또 어떤 애는 뭐 밤늦게 게임하는 애도 있을 거고, 사실 그게 방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쓰게 되면 좀 조심스럽고, 뭐라도 뭐 나는 정말 깔끔한데 이 친구는 이렇게 맨날 막 잠잘 때도 신발 신고 자고, 막 미국에도 그런 애도 있잖아요. 막 방 지저분하게 하고 하게 되면 그것도 좀 스트레스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친구들 만나고 외국 친구들 만나는 학교가 방 밖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이제 2인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외국 애들랑 거기서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기숙사에 보통 없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렇죠. 애들 네. 보통. 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저는 이제 뭐 그런 경험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2인실로 간다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2인실이 좀 싸기는 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다 기숙사가 2인실이 기본 유닛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이제 학교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세워야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하게 되면 보면 우리가 정말 수학여행 가게 되면 막 복도 쫙 있고 공동 샤워장 있고 사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미국 기숙사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깨끗한 뭐 아파트에서 살다 거기서 딱 들어가면 깜짝 놀랄 수도 있긴 하는데 우리 뭐 수련회 가보면 근데 가잖아요. 약간 그게 기숙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저기 뭐라고 하나요? 리노베이션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부 다 학생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학교 캠퍼스 밖에 있는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업 캠퍼스 하우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떤 큰 빌딩 이제 프라이빗 아파트먼트랑 매니지먼트랑 학교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수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결론은 비용이 비싼 데가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식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름에 뭐 1,375불, 가을에 2,000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5식이냐, 뭐 그다음에 10식이냐, 뭐 10번 먹냐, 뭐 그런 형태인 거고요. 참고로 이제 학생들 500불 이렇게 600불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학생증이 있어요. 보통 학생증 카드에 이제 그게 충전이 되는데 학교 교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 교내에서 다 긁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교내에서 뭐 스타벅스가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뭐 사 먹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카드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다 학생증 카드에 보통 밀플랜 카드 다 들어가 있어서 충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입학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가을 학기, 봄 학기, 그다음에 이제 뭐 가을 학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학생 이제 뭐 이거는 뭐 워낙 뭐 준비한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학생이 지금 뭐 고2일 수도 있고 고3도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재수 학생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플랜이 좀 중요해요. 현재 영어 실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언제 출국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는 뭐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은 뭐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회원유학원 가서 하나하나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 요건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어 보강 수업 없이 바로 그냥 미국 학생들이랑 대학교 수업 시작하는 게 내신 등급이 한국 학생들은 최소 4.0 등급보다 좋아야 돼요. 또는 4.0 등급. 그래서 4.3 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ID 트랙으로 못 가고 그 다음에 AAP 이 트랙이 맞습니다. 이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EAP 여기는 3학기 트랙인 건데 그래도 최소 5.0 등급 이상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신 영어 성적에 따라서 이제 이게 트랙 2냐 3냐 2학기냐 3학기냐에 따라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급 어떻게 계산되는지 또는 뭐 우리 아이는 뭐 검정고시인데 검정고시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회원유학원 가셔서 또 상담을 또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생들 뭐 수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도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약간 빠지는데 학비는 그럼 얼마나 되나요? 학비가 1년에 3만 불 내외라고 보시면 되세요. 1년에 그리고 학비가 3만 불. 네.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 인터내셔널 다이렉트 뭐 2학기짜리가 있고 또 아까 3학기짜리도 있었잖아요. 그럼 3학기면 당연히 학기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학비가 더 비쌀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UIC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보통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이고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주립대학이다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3만 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기숙사 비용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만 불이면 보통 지금 환율로 치면 한 3,200만 원, 뭐 3,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학비가 이제 그 정도가 이제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비용이다, 뭐 그다음에 뭐 개인 뭐 식비 뭐 그런 거 다 합치게 되면 1년에 이제 미국에 주립대학이다. 라고 하게 되면 1년에 학비랑 식비랑 뭐 개인 용돈이랑 다 해서 1년에 한 최소 거의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이 좀 표현 그런데 컬리지 타운에 있는 학교다라고 하게 되면 한 4,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도시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적게 쓰는 학생도 있긴 하는데 또 너무 타이트하게 예산 잡게 되면 또 공부가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은 있나요? 장학금도 있어요. 장학금 있어요. 네. 주립대 원래 장학금 잘 안 주지 않나요? 맞아요. 보통 이제 그 주립대학들, 특히 이제 미국 대학들은 국제학생들은 장학금 사실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그 UIC 글로벌 전형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제학생도 모집도 많이 하기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그 장학금 기금을 따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학생의 일단 기본 첫 번째는 성적 에 따라서 차등 지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성적을 하게 되면 영어 성적은 포함이 아니고요. 내신 등급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2등급이에요, 3등급이에요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장학금 좀 더 잘 나오고요. 그리고 뭐 등급이 뭐처럼 5등급이에요 하게 되면 뭐 장학금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나가면은 1년에 뭐 한 3,000불, 4,000불 정도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많이 나가면 얼마큼까지? 많이 나간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간 학생이 한 8,000불 정도 1년에 나갔다. 8,000불. 예, 그러니까 1년에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정도가 4년 동안 계속 나오니까 총 4천만 원 장학금 나가는 거죠. 근데 참고로 이게 어떤 분들은 그것도 괜찮다, 어떤 분은 아유 뭐 그게 뭐 장학금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글로벌 전형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장학금은 1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주립대가 장학금을 잘 안 주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사크 성적이 정말 좋아야 돼요. 아니면 SAT 점수가 상당히 좋아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국 학생이 뭐 예를 들자면 서울대 갈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아주대학교를 갔다. 물론 아주대학교도 좋지만, 네. 근데 아주대학교 4년 장학금 주거든요.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학생의 성적이 나는 뭐 아이비리그 탑 30위, 50위권에 뭐 갈 수 있는 성적도 있고 SAT도 있고 충분해요. 하게 되면 만약에 주립대를 간다 하게 되면 4년 뭐 전액 장학금은 아니겠지만, 뭐 그래도 뭐 장학금 좀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글로벌 전형 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내신 등급만 보고 장학금이 이제 나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뭐 제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입학 신청 서류가 들어가 봐야지 사실은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 3,000불 정도, 뭐 8,000불 정도, 뭐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이 정도였던 성적 학생들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장학금도 주고 학교도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정도. 그렇죠. 굉장히 인기 높고 대도시인 시카고를 배경으로 딱 있고 정말 좋은 학교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UIUC나 편입도 도전해 볼 수 있는 일리노이 시카고에 대해서 시카고. 자 오늘 약 1시간 5분 정도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내일은 저희가 유타대학교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날은 시리즈로 저희가 이제 1, 2, 3차인데 이제 오늘은 일리노이 시카고, 내일은 유타대학교, 마지막으로는 오본대학교. 근데 오본대학교를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 강한 학교입니다. 한번 거기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진행하고요. 항상 4시에 저희가 진행합니다. 그러면 또 내일 저희가 다른 유타대학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